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꿀잠튜브입니다. 오늘은 기다리던 꿀잠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귀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김태 교수님입니다. 정신과 의사세요. 정신과를 전공하고 레지던트도 다 마치고요. 뜻한 바가 있어서 수면에 대한 깊은 공부를 하고 싶어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가서요. 4년인가요? 5년 동안 기초 연구를 하시고 거기서 박사학위까지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대학병원에 좀 계시다가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광주 과학기술원의 의생명공학과의 교수님으로 가서 재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임상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보다는 기초 연구들을 그 중에서도 알츠하이머 치매와 또 수면에 대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하고 계시고 좋은 연구 과제들을 가지고 국책과제도 많이 진행하시고 또 최근에는 수면을 조절하는 회사를 창업하셨어요. 뇌를 좀 조절하면은 잠을 잘 자도록 하는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셨습니다. 이 아마 그 얘기도 이따 끝나고 나서 잠깐 얘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해 주실 주제가 어떤 건가요? 당신이 잠을 자는 동안에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김태 교수님은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력이 없을 정도로 아주 특이한 이력이시죠. 의사 역할도 하셨고 또 그거를 기반으로 기초 연구를 하시고 이제는 기초 연구자로서 실험을 하고 계셔서 기초의학과 임상학을 둘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두 가지를 다 같이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을 끝까지 보신다면 수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잘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 김태 교수님이 5가지의 뇌의 과학에 대한, 수면 중에 벌어지는 뇌의 과학에 대해서 5가지 주제를 준비해 주셨어요. 첫 번째 사진은 이 사진을 주셨네요. 예, 어떤 사진인가요? 배터리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가장 이제 중요하고도 또 우리가 이해하면 좋은 것이 우리 뇌 안에 가장 중요한 그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ATP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잠을 자는 동안에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높이 올라갔다가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뇌에서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보이는 아이콘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는 지금 이제 한 칸밖에 없는데 잠을 자는 동안에 끝에까지 아주 풀로 차지가 된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뇌 안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깨어있을 때는 에너지가 쭉쭉쭉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잠을 자면 다시 올라가고, 요렇게 반복된다고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수면에 대한 뇌과학을 연구를 하면서 그 렛에 이제 뇌에서 ATP를 직접 측정을 해봤었습니다. 좀 신기하게도 잠을 자는 시기가 되면은 초기에 아주 급등을 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서서히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를 살펴보니까 잠을 자는 동안에 뇌파에서 보면은 뇌파에 슬로우 웨이브라는 게 나타나는데요. 느림파, 서파가 나타나는데 그때의 뇌에서 일어나는 그 작용은 뇌신경의 활동이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에너지의 사용이 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세포 내에서 ATP가 증가하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사용을 안 하니까 그게 쌓여져 있다라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해서 ATP가 거의 뭐 200%에서 300% 사이까지 그렇게 기저에 비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때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 과정인가요? 축적이라기보다는 그거를 쭉 올려서 마치 미끄럼 타듯이 그 동력을 이용해서 낮 동안에 그 필요했던 물질들 다시 보충을 하게 되고요. 이 ATP라는 거는 세포에 있어서는 세포의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나치게 떨어지면은 세포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잠을 통해서 그거를 올려가지고 우리 뇌가 필요한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거꾸로 잠을 못 자면 이게 축적이 안 되고 ATP가 적어지게 되니까 새로운 단백질을 만든다든지 신체로 활동할 때 에너지원이 적으니 그게 잘 안 되겠네요. 그렇죠. 물론 잠을 못 자게 되면 이런 과정들이 안 되기 때문에 뇌에는 계속 이제 부담이 쌓이게 되는 결과로 나게 됩니다. 저도 처음 들어본 내용입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두 번째 그림은 쓰레기통인데요. 쓰레기통을 왜 갖고 오셨습니까? 우리 뇌 안에 쓰레기 같은
그런 물질들이 점점 쌓여가는데요. 잠을 잘 때 비로소 그거를 이제 쓰레기통에 넣어주는, 그러니까 청소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뇌 안에는 이제 뇌세포들이 아주 꽉꽉 들어차 있는데 잠을 자는 동안에 이 미세한 공간들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그러면은 뇌를 싸고 있는 뇌 주변에 있는 뇌 척수액이 그 안으로 침투를 잘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 침투하는 이 뇌 척수액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이 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깨어서 활동할 때 만들어진 부산물들, 이것들을 물 청소하듯이 그거를 이렇게 싹 쓸어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그것들 발견한 다음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치매 생성 물질을 주사를 했습니다. 주사를 한 다음에 잠을 잔 상태와 잠을 자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얼만큼 떨어지는지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잠을 자지 않으면 그 주사된 아밀로이드 베타가 떨어지는 게 훨씬 더 둔화되어 있는 걸 발견을 했었습니다.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정상적인 활동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에 대한 경각심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유가 되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뇌가 일을 하면은 뇌의 찌꺼기들, 그게 아밀로이드 베타,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폐물이 축적되는데 잠을 깊이 자게 되면 그 뇌 척수액도 관이 넓어지면서 그게 들어가서 청소를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을 자는 거는 뇌를 청소하는 시간이다. 네. 이런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잠이 단순히 피로 회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뇌를 노화를 막아주고 뇌의 퇴행을 막아주는 가장 천연의 뇌 보호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그림은 사람의 얼굴이고 안에 시계가 들어있네요. 네. 잠을 자는 동안에 기억을 더 선명하게 하고 기억이 공고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요.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 이렇게 어떤 경험을 하고 뭔가를 학습을 하고 이러면은 뇌 신경과 신경이 이렇게 만나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연결이 점점 늘어나는 게 우리의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그런 연결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 시냅스가 경험의 강도나 아니면은 거기에 감정 아니면은 반복이 얼마큼 됐는지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냅스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우리가 생활했을 때 중요한 정보에 해당되는 거는 그게 더 강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흘려 지나간 것들은 굉장히 약한 그런 상태로 저장이 되는데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그 시냅스의 강도를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100점이고 어떤 거는 30점이고 어떤 거는 10점이었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모두 다 한 15점 정도를 다 마이너스를 시켜준다고 생각하면 100점짜리나 뭐 50점짜리는 별로 영향을 안 받는데 그렇죠. 10점짜리였던 거는 아예 연결이 끊기게 되겠죠. 시냅스가 분리가 네트워크가 끊어지는 거네요. 끊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정보는 남기고 네. 그 다음에 덜 중요한 정보는 그걸 끊어줘서 핸드폰에 이제 사진을 저장을 하시면 그 사진 저장된 게 꽉 차면 지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우리 뇌도 잠을 자는 동안에 조금 덜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그 삭제를 함으로써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거를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하는 거죠. 시냅스가 무한정 우리가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잠을 자는 동안에 일정한 양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주는 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냅스가 불필요한 것들 계속 쌓여 있으면은 결국은 이제 정작 중요한 정보를 저장할 수 없게 되는 뭐 그런 상태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잠을 자는 동안에 수면의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2단계 수면의 홀마크가 되는 게 수면 방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방추가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억 기능과 연관이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현병이라는 병에 걸린 분들은 이 수면 방추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면 방추를 늘릴 수 있는 약을 투여를 하고 나니까 기억이 좋아지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낮 동안에 있었던 기억 중에서 기억이 처음에 저장된 해마라는 부분에 저장이 되는데 이 해마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없어지는 기억들입니다.
길게 가는 기억들은 장기 기억으로 이제 전환이 되려고 하면 뇌 안에 골고루 분포를 하면서 그런 공고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공고화 과정이 꼭 필요한 게 수면 방출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이 수면 방출을 계속 생산을 하면서 우리의 기억들을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기억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낮에 감정적으로나 또 내가 잘 열심히 공부해갖고 이 시냅스가 공교에 돼 있는 거는 잘 때 떨어지더라도 조금밖에 안 떨어지니까 이건 오래 남는 거고 네. 약하고 내가 대충 보고 조금 보고 그리고 무의미하게 봤던 거는 그 시냅스의 연결이 작으니까 떨어져서 우리는 자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고 끊어지면 지워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장기로 넘어가는 이렇게 공고히 됐던 기억들은 수면 방출하는 게 잠잘 때, 특히 수면의 2단계 때 많이 나옴으로써 이런 기억들은 뇌에 필요한 기억 서재에 곳곳에 뿌려줌으로써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 과정. 이렇게 이해가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잠을 잘 자면 쓸데없는 기억 지워지고 남는 기억들은 장기로 넘어간다. 이런 설명이 되네요. 역시 수면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그림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사람이 서 있고 화살표하고 눈금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또 성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회복하는데 잠을 자면서 기능 회복에도 성장 호르몬이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성장 호르몬은 잠을 잘 때 특히 아주 깊은 잠을 잤을 때 박동성으로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3단계 수면에서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3단계 수면을 잘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3단계 수면이 잘 나타나지 않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자도 조금은 자긴 했지만 아직 충분히 회복된 것 같지 않은 아니면 잘 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남아있는 이유도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을 충분히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전신적인 그런 회복 효과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지금 네 번째 아이콘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성장 호르몬도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한데 네. 어른한테는 어떠나요? 성인이나 노인들한테는요? 세포의 회복이나 아니면 낮 동안에 그런 피로해진 네. 그런 세포들의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주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네. 성장 호르몬이 이제 성장기에 있는 사람한테는 필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어른한테도 중요한 건강 요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좀 아쉽네요. 마지막 그림인데요. 이거는 한 사람은 두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웃고 한 사람은 울고 있네요. 뒷면에 있는 게 이제 자기 전의 모습이고 네. 앞에 있는 게 이제 잔 후에 그런 감정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 아이콘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잠을 자기 전에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슬픈 일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잠을 잘 때는 뇌에서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쉬게 되면서 렘 수면이라는 단계에 들어가서 꿈을 꾸게 되는데요. 꿈 속에서 현실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면서 낮 동안에 생겼던 그런 감정적인 스트레스나 부하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이제 깨고 나면은 그때 고민하던 수준이 100이었다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가볍게 생각하고 50에서 30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잠을 자는 거가 단순히 어떤 뇌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감정적인 것들도 감소시켜주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중요한 과정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그림을 가져와봤습니다. 낮에 나쁜 기억이 있으면 그게 해마 앞쪽에 있는 편도체, 아미달라라고 하는 부위에 나쁜 기억이 캡슐로 이렇게 쫙 차곡차곡 쌓이는데 꿈꾸는 잠일 때 그 캡슐이 깨진다라는 네트워크를 설명하는 연구들을 본 것 같은데 아마 그거하고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잠을 자고 나면 조금 이게 풀어지는 경험들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쁜 감정이 조절되고 뇌가 좀 정상화되는, 좀 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오늘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수면에 대한 과학적인 해석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태 교수님은 수면 의학자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하는 의과학자입니다. 의과학자의 거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수면에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이제 진료를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의 어림잡아서 한 80% 이상이 수면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수면 문제와 이런 뇌가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정신과 질환들과 어떻게 연결이 돼 있길래 모두가 이렇게 수면 문제가 일어나나 이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찾아가는 게 수면의 근원적인 기전을 알아야 설명되는 부분들에 도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수면 연구를 하는 거를 임상적인, 그러니까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쪽의 연구를 해보려고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런 동물 실험을 통해서 더 근원적인 부분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실에 연결이 돼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뭐 적성에도 맞는 것 같고 재미도 있는 것 같고 점점 그런 쪽으로 깊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나요? 뭐 재밌는 연구 중에 소개해 줄 만한 재밌는 연구들이 있으시면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빛을 이용하는 그 치료법을 하나를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이 가시광선들은 뇌 안에까지 도달을 하지 못합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파장이 길어져서 눈에는 안 보이는 적외선 중에 근적외선이라는 그 파장대가 있는데요. 근적외선은 이제 신체 투과율이 제일 높은 그런 빛의 파장대. 이 근적외선을 이용을 해서 뇌 안에 두개골을 통한 거죠. 두개골을 통해서 빛을 전달을 해주면 이 신경세포나 교세포들이 ATP를 많이 만들어내요. 기본적으로 쓰이는 에너지원인데 이것이 쓰이고 나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데노신은 이제 수면을 유발하는 물질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활용을 해서 뇌 안에 ATP를 늘려주고 그것의 결과로서 아데노신을 늘려주면 잠을 안 잤을 때 자연적으로 졸려지는 그런 기전을 그대로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한테 아데노신을 인공적으로 늘려줘서 조금 더 피곤한 상태, 좀 더 졸린 상태의 뇌를 만들어줄 수가 있고, 이거는 약물을 사용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 생리적인 그 졸리움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수면이 좋아지는 현상들을 지금 동물 실험을 통해서는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임상 시험을 통해서 실제 사람에서도 동일한 수면 증진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연구를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뇌에 쌓이는 아데노신은 졸음을 유발하는 물질인데 그것들을 빛을 통해서 그 양을 생성량을 높임으로써 수면 압박, 잠의 욕구를 굉장히 높여서 잠을 잘 자게 해준다고 하는 기술을 개발하셨고 그 기술을 토대로 지금 스타트업 창업을 하셔서 동물 실험 모델까지 연구까지 끝내시고요. 지금 이제 사람까지 적용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 기술이 개발된다면 많은 사람들한테 큰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셨던 김태 교수님의 강의가 여러분들의 지식을 높이고 또 수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꿀잠 가족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꿀잠 특강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